여긴 당신 같은 사람이 올 자리가 아니라고요. 자리 좀 비켜주시겠어요? 백화점 VIP 라운지의 고요한 분위기를 깨는 날카로운 목소리였어요. 오영숙은 푸른색 고급 원피스를 입고 진주 목걸이를 단정히 목에 두른 채 백발의 노인을 향해 손가락을 흔들며 자리를 비우라 요구했죠. 그녀의 목소리는 넓은 라운지 안을 울리며 다른 고객들의 시선을 한데 모았습니다. 세련된 인테리어와 고급스러운 분위기의 라운지에서 그녀의 거친 태도는 더욱 도드라져 보였어요. 마치 자신만이 그 공간의 주인인 양 행동하는 모습이 라운지 안의 모든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었죠. 그 자리에 앉아있던 노인은 평범한 베이지색 재킷에 낡은 면바지를 입고 있었어요. 박창우 할아버지는 잠시 머뭇거리며 자신을 내려다보는 여자를 바라보았죠. 그의 눈에는 당혹감보다는 진득한 인내심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의 주름진 얼굴에는 수십 년 세월의 지혜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고 그는 느릿하게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어요. 죄송합니다만 저도 이 백화점 VIP 고객입니다. 오영숙의 눈에는 노인의 낡은 옷차림만 들어왔어요. 그녀의 입꼬리가 비웃음을 머금은 채 올라갔고 그 얼굴에는 거만함이 가득했습니다. 주변의 다른 고객들은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지만 누구도 나서서 상황을 중재하려 하지 않았어요. 라운지의 공기는 순식간에 무거워졌죠. 마치 폭풍 전의 고요처럼 모두가 숨죽이고 이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말없이 고개를 숙이며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의 손에는 오래된 가죽 가방이 들려 있었고 그 가방 위에는 작은 스크래치가 여럿 남아 있었죠.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담긴 가방이었습니다. 그때 한 직원이 다가와 상황을 중재하려 했어요. 손님, 저희 라운지는 모든 VIP 회원님들께 개방된 공간입니다. 혹시 불편하시다면 다른 자리로 안내해 드릴게요. 오영숙의 얼굴이 순간 붉게 물들었어요. 그녀는 손으로 가방을 꽉 쥐며 직원을 향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마치 불꽃처럼 타오르고 있었죠. 당신, 내가 누군지 알아? 내 남편이 대기업 전략기획부장인 거 몰라? 라운지 한편에서는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는 한 여성이 있었어요. 이서연은 심플한 블랙 원피스를 입고 조용히 책을 읽고 있었지만 이소란의 고개를 들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죠. 그녀의 눈에는 평정심 속에 담긴 깊은 분노가 어려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이렇게 무례하게 행동하는 것을 보는 것 자체가 그녀에게는 참기 힘든 일이었어요. 백화점 밖으로 나온 이서연은 빠른 걸음으로 할아버지를 쫓아나갔어요. 가을바람이 불어오는 백화점 앞 광장에서 천천히 걸어가는 할아버지의 뒷모습이 보였죠. 나이든 그의 등은 약간 구부정했지만 그 걸음걸이에는 여전히 단단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이서연은 심호흡을 하고 할아버지에게 다가갔어요. 할아버지, 기다려주세요. 박창우 할아버지는 뒤돌아보며 손녀를 향해 미소를 지었어요. 그의 얼굴에는 조금 전에 불쾌한 일이 남긴 흔적이 없었죠. 오히려 평온함만이 가득했습니다. 할아버지의 눈가에 자리 잡은 주름은 웃을 때마다 더 깊어졌어요. 서연아, 다 봤구나. 괜찮아. 그런 일은 신경 쓰지 마라. 하지만 이서연의 표정은 쉽게 풀리지 않았어요. 그녀의 두 눈에는 분노의 불씨가 살아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모욕당하는 장면을 직접 목격한 손녀로서 그녀의 가슴은 여전히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죠. 그녀는 입술을 꾹 깨물며 감정을 추스르려 했습니다. 어떻게 괜찮을 수 있어요? 할아버지가 누구신데? 그런 사람이 할아버지한테 그렇게 무례하게 구는 걸 가만히 두고 볼 수 없어요. 할아버지는 벤치에 앉으며
손녀의 손을 부드럽게 잡았어요. 수십 년의 세월이 새겨진 그의 손에는 한 기업을 일으켜 세운 단단함과 따스함이 공존했습니다. 그 손은 거칠었지만 이서연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손이었죠. 사람은 겉모습만으로 판단받기 쉽지. 내가 오늘 이렇게 평범하게 입고 나왔으니 그런 오해를 받는 것도 이해해야 한다. 이서연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녀는 할아버지가 늘 가르쳐준 너그러움과 인내를 떠올렸지만 오늘만큼은 쉽게 마음이 풀리지 않았죠. 어린 시절부터 할아버지는 항상 그녀에게 사람의 가치는 겉모습이 아니라 내면에 있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 가르침을 준 할아버지가 무시당하는 모습을 보니 그녀의 가슴이 아팠어요. 할아버지, 그 여자가 말한 대기업 부장 남편이요. 저희 회사 직원인가 봐요. 할아버지의 눈이 잠시 반짝였어요. 그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이더니 벤치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움직임에는 어떤 결심이 담겨 있는 듯 했죠. 서연아, 내가 회사에 들어온 지 얼마나 됐지? 2달 됐어요, 할아버지. 그래, 아직 시작이구나. 회사의 실체를 보려면 시간이 걸리지. 이서연은 할아버지의 말에 깊이 수긍했어요. 창업주의 손녀로서 그녀는 표면적으로는 평범한 신입사원의 모습으로 회사에 들어갔지만 사실은 경영 수업을 받고 있던 것이었죠. 아직 회사 내에서는 그녀의 진짜 정체를 아는 사람이 극소수에 불과했습니다. 그것은 할아버지의 철학이었어요. 마이너스 진정한 리더가 되려면 바닥에서부터 모든 것을 배워야 한다는. 할아버지, 내일 본사에서 뵐 수 있을까요? 그래, 내일 오전에 잠시 들를 예정이다. 몇 가지 확인할 일이 있어서. 2사람은 천천히 걸으며 주차장으로 향했어요. 이서연의 마음 한편에는 이미 작은 계획이 싹트고 있었죠. 그녀는 할아버지를 무시한 그 여자와 그녀의 남편에게 삶의 교훈을 가르쳐 주고 싶었습니다. 가을 하늘은 맑고 푸르렀지만 이서연의 마음속에는 작은 폭풍이 일고 있었어요. 박태진 부장님, 회장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지금 바로 올라가 보라고 하십니다. 전략기획실 사무실에 갑작스럽게 들어온 비서의 말에 박태진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평소에 창업주인 박창우 회장은 현장 경영을 하며 회사에 자주 오지 않았고 특히 직원들을 개인적으로 불러 만나는 일은 더욱 드물었죠. 갑작스러운 호출에 그의 이마에 식은땀이 맺혔습니다. 회장님이 무슨 일로? 자세한 이유는 말씀 안 하셨습니다. 다만 손녀분도 함께 계실 거라고 하셨어요. 박태진은 서류를 정리하며 동료들의 시선을 의식했어요. 주변 직원들은 표면적으로는 각자의 일에 몰두하는 척했지만 그들의 귀는 이 특별한 상황을 놓치지 않고 있었죠. 회장실로 호출된다는 것은 승진의 기회일 수도 아니면 문제가 생겼다는 신호일 수도 있었으니까요. 박태진의 가슴이 불안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오르면서 박태진은 최근 자신이 관여한 프로젝트들을 머릿속으로 빠르게 검토했어요. 특별히 문제가 될 만한 일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최근 중요한 해외 계약을 성사시켜 회사에 큰 이익을 안겨준 상태였죠. 그는 넥타이를 바로잡고 양복 단추를 채우며 자신감을 되찾으려 했습니다. 그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회장실 앞에 도착하자 비서가 문을 열어주었어요. 방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그의 눈이 커졌고 걸음이 멈췄습니다. 넓은 테이블 건너편에는 평범한 옷차림의 노인이 앉아 있었는데 그는 바로 어제 아내 오영숙이 백화점 VIP 라운지에서 자리를 비키라고 했던 바로 그 노인이었어요. 박태진의 심장이 순간 멎는 듯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태진 부장님. 반갑습니다.
박창우 회장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무게감이 실려 있었어요. 박태진은 순간 어제 일이 떠올라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아내가 어제 백화점에서 어떤 노인과 실랑이가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그 노인이 바로 회사 창업주라고는 상상도 못했던 것이죠. 그의 다리가 갑자기 힘을 잃은 듯 천천히 주저앉을 뻔했어요. 안녕하십니까, 회장님. 박태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회장은 그저 미소를 지으며 테이블 위에 놓인 태블릿을 가리켰습니다. 화면에는 백화점 VIP 라운지의 CCTV 영상이 정지된 상태로 보였어요. 그 화면 속에는 분명 그의 아내 오영숙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박태진의 입이 바짝 말랐어요. 앉으시지요. 볼 것이 있습니다. 박태진이 천천히 자리에 앉았을 때 회장실 문이 다시 열렸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신입사원 이서연이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평소와 다른 자신감 넘치는 걸음걸이로 회장 옆자리에 앉았죠. 그녀의 눈빛은 평소 신입사원의 그것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그 눈에는 권위와 결단력이 서려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장님. 이서연의 인사에 박태진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회장과 신입사원 사이에 무슨 관계가 있는 걸까? 그리고 자신이 왜 여기에 불려온 걸까? 이 모든 질문이 그의 머릿속을 맴돌았지만 곧 그 답을 알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회장실의 공기는 점점 무거워졌어요. 박태진 부장님, 이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박창우 회장의 손가락이 태블릿을 가리켰고 화면이 재생되기 시작했어요. 그 순간 박태진의 얼굴은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CCTV 영상 속에는 그의 아내 오영숙이 노인, 즉 지금 눈앞에 앉아있는 박창우 회장을 향해 소리치는 모습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죠. 영상 속에서 아내의 거만한 태도와 무례한 행동이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박태진은 땅바닥으로 꺼지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여긴 당신 같은 사람이 올 자리가 아니라고요. 자리 좀 비켜주시겠어요? 영상 속 오영숙의 목소리가 회장실 안을 울렸어요. 그 목소리는 박태진의 귀를 찌르는 듯 했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 정적이 흘렀어요. 박태진의 목구멍이 바짝 말랐고 그는 입술을 축이려 했지만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의 손은 자신도 모르게 떨리고 있었죠. 그는 아내의 행동이 얼마나 무례했는지 영상을 통해 확인하며 얼굴을 들 수 없었어요.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 아내가 무례하게 행동해서. 박태진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어요. 이미 일어난 일을 어떻게 해명해야 할지 그는 혼란스러웠습니다. 그의 머릿속은 하얗게 비어버린 듯 했죠. 이때 이서연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박 부장님, 저를 기억하시나요? 전략기획본부 신입사원 이서연입니다. 박태진은 이서연을 바라보았어요. 물론 그는 그녀를 알고 있었습니다. 2달 전에 입사한 신입사원으로 업무 처리가 빠르고 영어 실력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었죠. 하지만 그가 알고 있는 것은 여기까지였습니다. 그는 그녀와 회장님의 관계가 어떤 것인지 전혀 짐작할 수 없었어요. 네, 물론 기억합니다. 사실 저는. 이서연은 잠시 할아버지를 바라보고 다시 박태진을 향해 말을 이었어요. 이 회사 창업주의 손녀입니다. 그리고 어제 백화점에서 무례한 대우를 받은 그분은 바로 제 할아버지십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박태진의 얼굴에서 혈색이 완전히 사라졌어요.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허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그의 몸은 마치 우레를 맞은 듯 경직되었죠. 그는 지금 자신이 어떤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 아내가 무례하게 행동한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박창우 회장은 차분히 손을 들어 그를 제지했어요. 그의 손짓에는 평생을 경영자로 살아온 사람의 권위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 한 동작만으로도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는 듯 했죠. 박 부장 앉으세요. 이 일이 단순히 개인적인 무례함에 대한 문제였다면 당신을 이렇게 불러서 이야기하지 않았을 겁니다. 박태진은 천천히 자리에 앉았어요. 그의 다리는 여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지금 이 순간 자신의 10년 경력이 물거품이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죠. 회장님의 다음 말을 기다리는 동안 시간이 너무나 천천히 흐르는 것만 같았어요. 우리 회사의 핵심 가치가 무엇입니까? 이 갑작스러운 질문에 박태진은 잠시 당황했어요. 하지만 그는 곧 회사의 경영 이념을 떠올렸습니다. 그것은 입사 첫날부터 모든 직원들에게 강조되어 온 가치였죠. 정직, 존중, 혁신입니다, 회장님. 맞습니다. 그 중에서도 존중이 우리 회사의 근간이 되는 가치죠. 회장의 목소리는 더욱 무게감을 더해갔어요.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박태진의 가슴에 뭉툭한 압박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는 아내가 저지른 일이 단순한 무례함을 넘어 회사의 핵심 가치를 훼손한 일임을 깨달았죠. 당신의 아내가 어제 보여준 행동은 우리 회사의 가치와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그런 행동을 하면서 당신의 직위를 내세워 특권을 요구했다는 점입니다. 박태진은 더 이상 할 말을 잃었어요. 그는 자신의 직업적 미래가 이 순간 어떻게 바뀔지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가족의 생계, 대출금, 아이들의 학비 등 현실적인 걱정이 물밀듯이 밀려왔죠. 회장실에서의 당혹스러운 만남 이후 박태진의 회사 생활은 급격히 변화했어요. 그는 출근길에 무거운 발걸음을 옮기며 자신의 운명이 어떻게 바뀔지 불안한 예감에 시달렸습니다. 사무실에 들어서자 동료들의 시선이 그에게 꽂혔고 어제까지만 해도 그에게 친근하게 인사하던 직원들이 이제는 거리를 두는 느낌이었죠. 그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부장님, 인사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오후에 시간 좀 내달라고 하네요. 비서의 말에 박태진은 단숨에 최악의 상황을 떠올렸어요. 그는 머릿속으로 빠르게 계산했습니다. 회사 내 인사평가가 막바지에 있었고 그동안 그는 승진 가능성이 높다고 자신했었죠. 하지만 이제 모든 것이 불확실해졌습니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오후가 되자 그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인사부를 찾았어요. 인사부장은 그를 심각한 표정으로 맞이했습니다. 그 표정만으로도 좋지 않은 소식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죠. 박태진의 가슴이 쿵쿵 뛰었습니다. 박 부장님 들어오세요. 앉으시죠. 박태진은 조용히 자리에 앉았어요. 책상 위에는 그의 인사평가 서류가 펼쳐져 있었고 인사부장은 서류를 천천히 넘기며 말했습니다. 그 느린 동작 하나하나가 박태진의 불안감을 증폭시켰죠. 부장님,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최근에 회사 윤리 강령과 관련된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제가 윤리 강령을 어겼다고요? 직접적으로 부장님이 아니라 부장님 가족, 구성원의 행동이 회사의 이미지와 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박태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아내의 행동이 자신의 직업적 운명을 바꾸고 있는 현실이 실감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손으로 이마를 짚으며 숨을 고르려 했죠. 10년 넘게 회사에 바친 헌신이 이렇게 무너질 수도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아팠어요. 그리고 더 큰 문제는
그런 행동에 회사의 직위가 이용되었다는 점입니다. 부장님도 아시다시피 우리 회사는 직원들의 행동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의 행동까지도 회사의 가치를 반영한다고 봅니다. 박태진은 침을 삼키며 말했어요. 제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일단 다음 주로 예정되어 있던 승진 심사에서는 제외됐습니다. 그리고 최종 결정이 나올 때까지 업무 일부를 다른 팀에 인계하시게 될 것 같습니다. 그 말은 사실상 강등을 의미했어요. 박태진은 머릿속이 하얘지는 느낌이었습니다. 10년 넘게 바쳐온 회사 생활이 아내의 단 한 번의 경솔한 행동으로 무너져 내리고 있었죠. 그는 자신의 업무에 누구보다 열정적이었고 회사의 성장을 위해 휴일도 반납하며 일해왔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노력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는 듯 했어요. 사무실로 돌아오는 길에 복도에서 이서연과 마주쳤어요. 그녀는 여전히 단정한 모습으로 문서 파일을 들고 있었고 박태진을 바라보는 그녀의 눈빛은 냉정했지만 동시에 평정심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마치 처음부터 모든 것을 알고 있었던 사람처럼 보였죠. 부장님, 안녕하세요. 박태진은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는 갑자기 그녀에게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하고 싶은 충동이 들었지만 회사 복도에서 그런 행동은 자신의 위치를 더욱 위태롭게 만들 뿐이었습니다. 그저 어색한 미소로 답할 수밖에 없었죠. 그의 등에서는 식은땀이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이서연은 그를 지나치면서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람을 겉모습만으로 판단하면 결국 자기가 판단받는 날이 옵니다. 그 말을 남기고 이서연은 걸음을 옮겼어요. 박태진은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로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그는 이서연이 단순한 회장의 손녀가 아니라 앞으로 이 회사를 이끌어갈 주인이 될 사람이라는 것을 온몸으로 실감했어요.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도 말이죠. 박태진은 천천히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위에는 아직 마무리하지 못한 보고서들이 쌓여 있었어요. 그는 의자에 깊이 몸을 묻고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그는 승진을 앞둔 유망한 임원이었죠. 하지만 이제는 회사에서의 미래가 불투명해졌어요. 모든 것이 꿈처럼 순식간에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뭐라고? 내가 그 노인이 우리 회사 회장이라는 걸 알면서도 말 안 했다고? 박태진의 집 거실에 오영숙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그녀는 남편의 말을 믿을 수 없다는 듯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남편이 회사에서 받은 대우와 상황을 전해 듣고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심각한 결과를 가져왔는지 깨닫기 시작했죠.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몸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어떻게 알았겠어? 나도 오늘 아침에 회장실에 불려가서야 알게 됐다고. 박태진의 목소리에는 체념과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그는 소파에 깊이 몸을 묻은 채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10년 넘게 쌓아온 커리어가 단 하루 만에 흔들리는 현실이 아직도 믿기지 않았죠. 그의 마음속에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이 가득 찼습니다. 그럼 어떻게? 내가 지금이라도 찾아가서 사과해야 하나? 오영숙의 목소리는 이제 공포에 질려 있었어요. 그녀는 자신의 행동이 남편의 일자리를 위태롭게 만들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남편의 직위를 내세워 특권을 누리던 그녀에게 이번 일은 처음으로 그 허상이 무너지는 경험이었죠. 아이들의 학비, 집 대출, 생활비까지 모든 것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사과? 이제 와서? 이미 너무 늦었어. 박태진은 냉소적으로 웃었어요. 하지만 오영숙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급히 자리에서 일어나 옷장으로 향했어요. 남편의 직장과 가족의 안정을 위해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은 이제 진심 어린 사과밖에 없었습니다. 생각해보니 왜 그렇게 오만하게 행동했는지 스스로도 이해할 수 없었죠. 내가 직접 찾아가 볼게. 그 신입사원, 아니, 회장님 손녀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릴게. 회장님께도 정중하게 사과하면 어떻게든 되지 않을까? 박태진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는 아내의 늦은 깨달음이 과연 무슨 소용이 있을지 의문이었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그저 희미한 희망이라도 붙잡고 싶었죠. 그래, 일단 해봐. 하지만 너무 기대하지 마. 이미 회사 내에서 소문이 퍼졌고 내가 이번 승진에서 누락됐다는 것도 확실해. 오영숙은 평소보다 훨씬 수수한 옷차림을 하고 화장도 최소한으로 했어요. 그녀는 과한 액세서리도 모두 빼고 가능한 한 겸손한 모습으로 보이려 노력했습니다. 평소의 화려한 스타일과는 딴판이었죠. 남편으로부터 이서연의 연락처를 받아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메시지를 보냈어요. 이서연님, 저는 박태진 부장의 아내 오영숙입니다. 백화점에서 있었던 일로 직접 사과드리고 싶습니다. 시간을 내주실 수 있을까요? 이서연의 답장은 몇 분 후에 왔어요. 짧고 명료했습니다. 내일 오후 3시 본사 1층 카페에서 뵙겠습니다. 다음 날 오영숙은 약속된 시간보다 30분 일찍 카페에 도착했어요. 그녀는 구석자리에 앉아 초조하게 시계를 확인하며 기다렸습니다. 평소에 당당하고 오만한 태도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고 그 자리에는 불안과 후회로 가득 찬 한 여자만이 남아 있었죠. 그녀는 손톱을 물어뜯으며 초초하게 카페 입구를 주시했습니다. 정확히 3시 이서연이 카페에 들어왔어요. 그녀는 단정한 정장 차림으로 침착하게 오영숙의 테이블로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걸음걸이에는 자신감이 넘쳤고 표정에는 어떤 동요도 보이지 않았죠. 마치 이 자리를 완벽히 통제하고 있다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영숙님. 오영숙은 허둥지둥 일어나 고개를 깊이 숙였어요. 그녀의 손은 떨리고 있었고 목소리도 평소보다 훨씬 작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서연님. 먼저 백화점에서 있었던 일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경솔하게 행동했어요. 이서연은 조용히 자리에 앉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녀의 표정은 평온했지만 눈빛은 여전히 단호했습니다. 그녀는 오영숙의 말을 끝까지 듣지 않고 손을 들어 제지했죠. 그 자리에 계셨던 분이 제 할아버지셨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이서연의 단호한 목소리에 오영숙은 말을 멈췄어요. 그녀는 눈을 크게 뜨고 이서연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서연의 말은 마치 날카로운 칼처럼 그녀의 변명을 잘라내고 있었죠. 할아버지가 누구시든 그런 식으로 대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에요. 평범한 노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무시해도 된다고 생각하셨던 건가요? 오영숙은 그 말에 할 말을 잃었어요. 그녀는 정말로 외모와 옷차림만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녀의 눈이 촉촉해졌지만 이서연의 얼굴에는 어떠한 감정의 변화도 없었죠. 저 정말 잘못했습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혹시 회장님께도 제 사과의 말씀을 전해주실 수 있을까요? 이서연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할아버지는 이미 그 일을 잊으셨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의 진정한 가치는 겉모습이나 지위가 아니라 그들이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에서 드러나요. 그 말은 오영숙의 가슴에 깊이 박혔어요. 그녀는 부끄러움을 느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의 행동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는 마음이 들었죠. 일주일이 지난 토요일 오후 박창우 회장과 이서연은 다시 그 백화점을 찾았어요. 이번에는 박창우 회장이 평소 회사에서 입는 정장 차림이었고 이서연 역시 단정한 원피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걸으며 쇼핑몰 안으로 들어섰죠. 백화점의 화려한 조명과 고급스러운 인테리어가 그들을 맞이했어요. 할아버지, 정말 괜찮으세요? 굳이 다시 올 필요는 없었는데. 이서연의 물음에 박창우 회장은 미소를 지었어요. 그의 눈가에 생긴 주름은 따뜻함을 담고 있었습니다. 괜찮아. 나는 그 일을 이미 잊었단다. 오늘은 그냥 손녀와 함께 쇼핑하러 온 할아버지일 뿐이야. 그러나 이서연은 할아버지의 말이 완전히 진실이 아니라는 것을 눈치챘어요. 분명 할아버지에게도 그날의 기억은 불편했을 테니까요. 하지만 그는 항상 그렇듯이 넓은 마음으로 상황을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이서연은 할아버지의 넓은 마음씨를 다시 한번 느끼며 어깨에 살짝 기대었어요. 두 사람은 천천히 백화점 VIP 라운지가 있는 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자 지난번과 똑같은 라운지가 보였고 이서연은 할아버지의 표정을 살폈어요. 박창우 회장의 얼굴에는 여전히 평온함이 가득했습니다. 그의 자세는 언제나처럼 당당했고 눈빛에는 자신감이 넘쳤죠. 라운지 입구에 도착하자 직원들이 즉시 알아보고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그들은 지난번 사건을 모두 알고 있었고 이제 그 노인이 누구인지도 알았습니다. 매니저부터 시작해 모든 직원들의 얼굴이 불안과 당혹감으로 물들었죠. 박창우 회장님, 어서 오십시오. 매니저가 급히 다가와 깍듯이 인사했어요. 다른 직원들도 모두 고개를 숙이며 존경을 표했습니다. 백화점 전체에 그의 방문 소식이 순식간에 퍼진 듯 했죠. 마치 물에 물감이 번지듯 주변의 고객들 사이에서도 이 소식이 나직이 전해지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 손녀와 함께 왔습니다. 박창우 회장의 목소리는 따뜻했어요. 그는 이서연을 가리키며 미소 지었죠. 그의 목소리에는 어떤 비난이나 원망의 기색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평소와 다름없이 온화한 모습이었죠. 이것이 바로 그가 대기업을 일군 진정한 리더의 품격이었어요. 물론입니다, 회장님. 가장 좋은 자리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매니저는 허리를 굽히며 두 사람을 라운지 안쪽으로 안내했어요. 이서연은 살짝 웃으며 할아버지의 팔을 잡았습니다. 그들이 지나가는 길목에서 다른 VIP 고객들이 속삭이기 시작했죠. 모두의 시선이 그들에게 쏠렸습니다. 저분이 바로 그 유명한 대기업 창업주 박창우 회장이래. 옆에 있는 젊은 여성은 손녀라는데 회사 후계자로 알려진 이서연 씨라던데. 두 사람은 그 소문의 물결을 뚫고 조용히 자리에 앉았어요. 박창우 회장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평온한 표정을 유지했습니다. 이서연은 할아버지의 그런 모습에서 진정한 품격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느꼈죠. 비로소 그녀는 무엇이 진정한 권위인지, 진정한 리더십이 무엇인지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한 달이 지난 어느 오후 이서연은 회사 회의실에서 자신의 첫 프로젝트 발표를 마쳤어요. 이제 그녀의 정체는 회사 전체에 알려졌고 직원들은 그녀를 단순한 회장님 손녀가 아닌 유능한 젊은 리더로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능력으로 인정받기 위해 더욱 열심히 일했고 그 결과는 분명히 나타나고 있었죠. 발표가 끝나고 회의실을 나서는 그녀에게 누군가 다가왔어요. 인사부 책임자였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그녀에게 말을 건넸죠. 이서연님, 잠시 시간 괜찮으실까요?
이서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를 바라보았어요. 인사부 책임자는 주변을 살피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박태진 부장님의 지방 근무가 끝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분을 어떻게 해야 할지 혹시 의견이 있으신지 여쭤보려고요. 이서연은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그녀는 박태진이나 그의 아내에게 개인적인 원한을 품고 있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들이 자신의 행동에서 교훈을 얻기를 바랐을 뿐이죠. 그녀는 할아버지의 가르침을 떠올렸어요. 마이너스 진정한 리더는 복수가 아닌 교훈을 통해 성장을 이끌어낸다는. 그분의 업무 능력은 어떤가요? 사실 지방에서의 근무 태도는 매우 성실했습니다. 오히려 이전보다 더 열심히 일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서연은 미소를 지었어요. 그녀는 자신의 결정이 옳았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사람은 변할 수 있고 때로는 쓰라린 교훈을 통해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할아버지의 말씀이 맞았던 거죠. 그렇다면 정당하게 평가해 주세요. 과거의 일로 계속 불이익을 주는 것은 우리 회사의 가치관과 맞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인사부 책임자는 놀란 듯 이서연을 바라보았어요. 그는 그녀가 복수심에 사로잡혀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오히려 공정함과 너그러움을 보여준 것이죠.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리더의 자질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이서연은 할아버지의 집을 찾았어요. 박창우 회장은 정원에서 나무를 손질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소매를 걷어붙이고 직접 일하는 것을 좋아했죠. 그런 소박함이 바로 그가 회사를 키울 수 있었던 비결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이서연은 할아버지의 그런 모습이 너무나 좋았어요. 할아버지, 박태진 부장님 이야기가 나왔어요. 지방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박창우 회장은 가위질을 멈추고 손녀를 바라보았어요. 그의 눈에는 깊은 이해와 통찰력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 그럼 어떻게 하기로 했니? 공정하게 평가하라고 했어요. 그분도 깨달은 바가 있을 테니까요. 할아버지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어요. 그는 손녀가 자신보다 더 관대하고 지혜롭게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그가 바라던 진정한 후계자의 모습이었죠. 서연아, 너는 정말 좋은 리더가 될 거야. 진정한 지혜는 복수가 아니라 이해에서 온단다. 이서연은 할아버지 옆에 앉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녀의 눈에는 감사와 존경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할아버지에게서 배웠어요. 사람을 겉모습이 아닌 내면으로 판단하는 법을요. 두 사람은 함께 석양을 바라보았어요. 그들의 마음속에는 더 이상 분노나 원망이 없었고 오직 이해와 지혜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품격의 승리였죠. 몇 주 후 백화점 VIP 라운지에 한 여성이 들어섰어요. 오영숙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전과는 달리 그녀는 조용히 들어와 자리에 앉았고 주변 사람들을 배려하는 모습이었죠. 옆 테이블에 나이 드신 노부부가 자리를 찾고 있자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들에게 자신의 테이블을 양보했습니다. 여기 앉으세요. 더 편하실 것 같네요. 노부부는 감사하다는 인사를 건네며 자리에 앉았고 오영숙은 미소를 지으며 다른 자리로 옮겼어요. 그 모습을 지켜보던 라운지 매니저는 작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오영숙이 지난번 사건 이후 얼마나 변했는지 눈여겨보고 있었죠. 사람은 변할 수 있어요. 때로는 쓰라린 교훈을 통해서라도 우리는 모두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진정한 품격은 외모나 지위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서 비롯되죠.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어떠한 권력이나 재산보다도 더 값진 자산일 것입니다. 여러분도 누군가를 만났을 때
겉모습이 아닌 그 사람의 진정한 가치를 볼 수 있는 지혜를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품격을 잃지 않는 사람이 되어 보세요. 그것이야말로 이 이야기가 전하고자 하는 가장 소중한 메시지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울림이 되었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이 메시지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따뜻한 품격으로 가득하길 바랍니다.